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그 여드름, 페인 흉터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최 PD님하고 함께 V빔이란 혈관 레이저로 여드름 붉은 자국 치료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여드름은 보통 생기고 나서 남는 흉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붉거나 혹은 갈색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자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살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페인 흉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튀어나온 턱선에 켈로이드처럼 튀어나온 흉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페인 흉터에 대해서 이게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드름 페인 흉터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건가? 여드름 페인 흉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이런 흉터가 이렇게 일직선이 완전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시겠죠. 이제 그거는 힘들지만 사람마다 돌아오는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페인 거에 한 60에서 혹은 80%이 정도까지 돌아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여드름 흉터가 너무 심해서 약간 고민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될 거다라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피부과에 한번 찾아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드름 이 페인 흉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게 페이는 흉터가 생기는 걸까요? 단순한 얘기인데,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면 그 부위가 이제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밑에 있는 살들이 염증에 의해서 파괴되죠. 어떻게 보면 녹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약간 들어갔다가 다시 살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파인 것보다 재생되지 못할 때 이렇게 페이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드름이 심할 때 혹은 깊이 큰 여드름이 생겼을 때 여드름 흉터가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페인 흉터,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 페인 흉터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파괴를 하고, 두 번째, 재생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건축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 기존 그 구조물을 다 철거를 하고 그 다음 새로 다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인 부분이 있을 때 이 부위를 어느 정도 파괴를 하고 살이 다시 차오르면 이게 재생이죠. 재생을 하면 살이 위쪽으로 좀 더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많이 들어갔던 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파괴와 재생,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어떻게 파괴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흉터 치료법이 있는데요. 각각 조금 더 맞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양한 여드름 치료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피코프락셀입니다. 제가 이 피코프락셀은 모공하는 치료하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부분은 파괴를 하고 일부분은 남기고, 이러한 치료법을 프락셀이라고 하고, 재생을 돕기 위한 파괴하는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 CO2 프락셀이라는 게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파괴를 하고 재생을 시키는, 그게 이제 가장 유명했던 프락셀인데요. 이제 이것은 약간 피부가 예민해진 게 아니냐, 피부가 얇아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인식을 가졌던 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딱지가 지고 예민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으신데요. 요새 새로 나온 이제 피코 프락셀이란 것은 피부를 뚫지 않고 밑에 부분만 파괴하는 거라서 CO2 프락셀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작용이 덜하고 통증도 덜하고, 이러한 예민해지는 부작용이 훨씬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공 치료뿐만 아니라 여드름 흉터 치료에서도 가장 최애 시술로 사용하고 있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로스, 저희가 도트 필링이라고 하는 그 화학적 그 필링인데요. 피부를 파괴하는 그런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피부가 벗겨지면 그 부위가 다시 차오르는, 보통은 이 크로스라는 시술은 아이스픽스카라고 해서 깊게 패인 날카로운 흉터 있잖아요. 쑥쑥 들어가 있는 점 같은 그런 부위를 이 크로스라는 시술을 통해서 피부를 차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브시전. 서브시전이라고 하면, 서브는 저희가 이제 그 피부 밑, 그리고 시전은 이렇게 자르다, 컷이란 뜻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롤링 스카라고 부드러운 넓은 흉터가 있어요. 이러한 흉터는 보통 밑에서 그 섬유 끈이 피부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이렇게 밑으로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섬유 끈들을 끊어주는 그러한 그 약간 수술적 시술, 약간 좀 공격적 좀 빡센 시술, 그러한 시술을 저희가 서브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롤링 스카의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익시전, 그냥 잘라내는 건데,
어떤 흉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 파괴하고 차오르는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반복을 해도 도저히 차오를 것 같지 않은 정말 깊은 흉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차라리 그냥 수술적으로 그 부위를 떼어내서 그냥 봉합을 하게 되면 그 부위가 사라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횟수가 굉장히 적게 제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술적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피코프락셀, 도트필링, 서브시전, 익시전 이러한 것들은 약간 안쪽을 파괴해서 이제 저절로 재생을 유도하는 건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피부 재생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재생을 도와주기 위한 주사가 있는데요. 연어 주사라고 알려진 PDRN 주사를 많이 쓰는데요. 이건 피부의 재생과 성장을 돕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또 자가열 재생 주사라고 해서 본인 피를 뽑아서 뭔가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정말 그 재생을 돕는 물질들을 모아서 주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여드름 흉터 치료 재생 주사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살이 팬 게 딱 보이자마자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집에서는 아예 할 수 있는 거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보통 막 붙이는 거 있잖아요. 여드름 패치,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수분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습하게 유지를 해줘서 살이 좀 차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술 후 주의사항. 이 여드름 흉터 치료는 파괴 그리고 재생되는 거기 때문에 파괴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피부과 시술 중에는 좀 제일 센 편에 속해요. 그래서 다운타임이라고 하죠. 저희가 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얼굴에 딱지가 확 진다거나 시술을 한 티가 난다거나 이런 게 보통 3에서 7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파괴하고 재생을 돕기 위해서는 하고 나서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딱지를 제외하고는 부작용은 좀 더 없는 건가요? 좀 붉은기가 남을 수 있죠. 붉은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근데 약간 오래 갈 수는 있어요. 길게 가는 경우는 몇 달 갈 수 있어요. 근데 붉은기가 있는 게 어느 정도 피부가 다시 재생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차오르는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붉은기가 있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붉은기는 저는 이제 그때 V빔 했잖아요. V빔으로 빨리 없어질 수 있어요. 아파요. 아픈데 참을 수 있죠. 비용은 2배로 들겠네요. V빔은 제가 그냥 해드려요. 시술로 인한 붉은기는 제가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이거 영상 들고 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다면서요, 막 들고 와가지고. 피부 트래블러. 자, 이상으로 오늘 여드름 페인 흉터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페인 흉터가 있고 각각에 맞는 치료가 있으며 이 치료는 하고 나서 3에서 7일 정도 딱지가 생길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달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혹은 하고 나서 필요하면 더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이 치료의 최대 장점은 하시고 나면 약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페인 흉터는 살이 차오르면 다시 내려가는 거나 다시 패이거나 이러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영구적인 치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